진짜 와. 자, 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연력학의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는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에너지는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에너지가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마찰에 의해서 열 빠져나가면 소멸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전환. 전환될 뿐이다. 전환될 뿐이다. 이런 거죠. 전환될 뿐이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가요? 이걸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Q, 내가 어떤 물체에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이해가셨나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무엇과 같다? 그 기체가 한 일과 같다. 무엇이? 내가 가해준 열량이. 이해가셨나요? 내가 가해준 열량이 결국에 저 두 가지로 변합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풍선을 이용한 연력학 실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넣어놔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따뜻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쫙 하고 펴지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펴진다는 건 뭐야?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즉 열량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기체들도 따뜻해지죠? 이해가셨나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 반대의 경우 얼음물에 넣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예. 쭈그러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도도 내려가고. 예.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거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굴까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네 밟죠. 자, 끝나고 밟죠. 네, 자, 연력학 과정으로 갑니다. 연력학 과정. 그럼 연력학 과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PV는 nRT를 딱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딱 써놓으면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압력 달라지고 부피 달라지고 온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분자수 달라지고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뭐에 관해서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 뭐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자, 우리가 부피를 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문으로 뭐라면 체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체적. 그죠? 체적. 몸무게를 체중 이렇게 체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라는 건 부피가 일정한 과정. V가 일정한 과정. 그러면 뭐가 0이죠? 델타 V가 0. 부피가 안 변한단 말이야. 델타 V가 0이에요. 그럼 내가 Q를 주면 Q는 델타 U 플러스 W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델타 U 플러스 어떻게? P 델타 V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상기체라고 하면 2분의 3NR 델타 T 플러스 P 델 V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셨나요? 자, 그 중에서 뭐가 0이다? 델타 V가 0이다 이거죠. 델타 V가 0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준 열량이 오로지 뭐로만 변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만 변한다. 내가 열을 가하면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만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피가 변할 수 없는 고체 용기가 있어. 거기 내가 열량을 주잖아? 그럼 얘는 온도만 올라가. 다른 짓은 못해. 그지? 부피 변하는 짓은 못해. 이런 얘기야.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등압 과정.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일정하다. 잠깐만.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없거나 부피 변화가 없으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그렇지 않네요. 얘는 전부 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그대로 존재한다.
이해하셨나요? 델타 U 플러스가 그대로 존재한다. 자, 이 두 가정을 그래프로 볼게요. 자, 뭐와의 그래프? P와 V와의 그래프. 자, 압력과 부피와의 그래프. 등적 과정이라는 건 뭐냐? 보일의 법칙을 따르는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일의 법칙을 따르는 기체. 자, 그런데 등적 과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등적 과정이라는 건 어떤 애가 일정한 부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온도로 이렇게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증가했다. T1에서 T2로 이렇게 증가했다. 그때 압력은 P1에서 뭐라고요? P2로 증가한다. 아, 그러니까 금속 용기를 내가 가열하면 어떻게?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기체에 뭐가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한다. 이해하셨나요? 그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런 소리예요. 두 번째,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이라는 건 뭐냐?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압력이 일정한데 뭐가 변해요? 요렇게 부피가 변한다. 됐어요? 그러면 델타 V가 0보다 크고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온도도 변했죠? T1에서 T2로 온도도 변했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세 번째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라는 건 뭐냐? 뭐가 일정한 과정이다? 온도 T가 일정한 과정이다. 그러면 델타 T가 얼마다? 델타 T가 0이다. 됐죠? 델타 T가 0이면 뭐가 0이게? 델타 T가 0이다. 뭐가 0일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중에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을 주면 그게 전부 다 뭐야? 1로만 변한다. 이런 소리죠. 1로만 변한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떤 과정이냐? 예를 들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온도 그래프에서 그대로 여기서 여기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변해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V0로부터 V까지 부피 팽창 1, 즉 뭐가 존재한다? 부피 팽창 1 그래프 아래 면적 요것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다? Q와 같다. 그러니까 이 W가 Q와 같다라는 거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등온 과정에서는 Q와 W가 같다.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단열 과정 갑니다. 단열 과정. 자, 말 그대로 단열 과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Q가 0입니다. Q가 0. Q가 0이다. 이게 무슨 뜻이게? Q가 0이다? Q는 0인데 그건 델타 U 플러스 뭐야? W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W는 어떻게? 마이너스 델타 U란 말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외부 열량 출입 없이 내가 열을 잃거나 얻거나 하지 않고 내가 부피가 늘어나면 또는 내가 부피가 줄어들면 이런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단면이야. 영서지방이 있고 영동지방이 있으면 만약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저절로. 이유가 뭐야?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주변 압력이 낮아지니까 가만히 지금 열을 공급받은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부피가 커져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W가 0보다 크죠? 자, W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델타 U는 0보다 작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지. 델타 U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분의 3 nRT. 그러니까 뭐에 비례한다고요? 델타 T가 0보다 작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내려갔다. 그렇죠? 그래서 뭐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되죠. 그래서 비를 뿌릴 수 있어요. 영서지방에.
그리고 넘어가면 자 넘어갈 때 뭘 타고? 산맥을 타고 또다시 내려가잖아. 내려가면서 압력이 증가하죠? 외부 압력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열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요번엔. 이해하셨나요? 자, 델타, 그러니까 W가 어떻게 한다고요? W가 0보다 작죠? 그럼 델타 U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델타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넘어가서를 뭐라 그래? 단열 압축이라고 그래. 단열 압축. 그러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비를 뿌리고 넘어왔으니까 건조하고 따뜻해진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걸 우리가 페인 현상 또는 높새바람 이렇게 배워요. 이해하셨나요? 나중에 지구과학 시험 볼 수 있겠다 그럼. 그죠? 사회나. 자, 이걸 그래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공부하도록. 자, 부피와 압력. 그래서 보일의 법칙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샤를의 법칙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안 이쁘다. 이렇게. 대충 이뻐졌네. 자, T1과 T2. 자, 이런 겁니다. 어떤 1이라는 컨디션이 있었어요. 됐죠? 자, 갑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온도가 내려가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세 가지 과정과 틀리죠? 등압 과정은 뭐였어요?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거. 등적 과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등온 과정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 맞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온도 그래프를 이렇게 가로질러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단열 압축은 그 반대죠? 단열 압축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해갔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력학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연력학 제1법칙 배웠고요. 연력학 과정 배웠어요.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력학 제2법칙 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 우선 일단은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반응물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생성물이 된다.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갔다가 다시 생성물이 역반응을 일으켜서 반응물로 올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역과정 이렇게 한다. 가역과정. 가역과정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역으로 다시 반응물이 될 수 있다. 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역과정. 그런데 실제로 가역과정은 많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실제로 가역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가역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나갔어요. 다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학반응의 예를 들으면 좀 편하니까 화학반응의 얘기를 들었지만 물리적 변화 과정도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간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지.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네. 그러면 비가역 과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비가역 과정이 대부분이다. 자, 비가역 과정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섞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게 다시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 따뜻한 물과 찬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저절로야.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자발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뭐예요? 가역 과정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끓이고 나머지는 냉각시키고 그러면 여기는 찬물, 여긴 끓는 물 이럴 수 있지만 이해하셨나요? 그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건 이제 비자발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역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느 한쪽 실린더에 기체를 많이 담았어요. 기체를 뭐 한 4개 담았다고 칩시다. 4개 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콕이 있었는데 이 콕을 열면 자, 이런 거야. 왼쪽에 4개가 다 있고 오른쪽에 하나도 없을 확률은 되게 적죠. 그쵸? 왜? 기체는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떻게?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직선운동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넘어가 있을 가능성, 오른쪽에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많을까요? 완전히 다 4개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져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죠. 골고루 나눠져 있는 확률이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거죠. 한쪽에 다 몰려 있던 게 어떻게 해요? 콕을 열어서 쫙 퍼진 다음에 다시 한쪽으로 다 몰려가는 확률은 없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한쪽으로 다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거꾸로 가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발적으로 거꾸로 가면? 한쪽으로 다 가면? 또는 왼쪽에 다 있으면? 네? 가역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알겠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요번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뭐냐?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의 법칙. 자,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 무질서한 정도. 영어로 disorderliness. 무질서한 정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야. 막 헝클어져 있어. 막 어지럽게 돼 있는 걸 막 정돈시켜서 잘 해놓으면 우리가 청소한다 그러잖아요. 청소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청소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걸까요? 감소시키는 걸까요? 청소하다. 그렇죠.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거. 무질서한 걸 그냥 냅두는 게 뭐라고? 무질서해지는 게 뭐야? 엔트로피 증가야. 아시겠죠? 오케이 말이? 네. 자, 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비가역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엔트로피 증가는 엔트로피 증가는 자발적이다. 무슨 말이게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거꾸로 어떻게 한다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비자발적이다.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헝클어져 있는데 이거 정돈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정돈돼요? 안 되죠.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죠. 그쵸?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거 비자발적인 거다. 저절로 그냥 야 여기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리가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야. 청소를 딱 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얘네들 어떻게 돼 있을까요? 흐트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거 자발적이다. 이거 어머니한테 가서 써먹으면 안 돼요? 엄마 방에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엄마 연력학 제2법칙이야. 무질서해지는 건 자발적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비웃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콧방귀를 크게 끼길래 비웃었는 줄 알고요. 땡윤 씨. 나 진짜. 자,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열이 전달됩니다. 잘 봐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전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뭐야? 저온이니까 질서하고요. 고온이니까 무질서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온의 물체가 고온의 물체 옆에 저온의 물체가 무질서해지는 게 정상이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얘네 둘이 온도가 같아지잖아? 그러면 온도가 같아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한쪽은 열을 얻고 한쪽은 열을 뺏기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비자발적이에요. 그건. 아시겠나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되게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서울대 권장도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다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의 법칙 이거 하나만으로 엔트로피 증가에 관한 감소에 관한 얘기를 책으로 써서 얘기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린 그 정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무질서해지는 건 자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만 뭐가 흐른다? 열이 흐른다. 이해 가셨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열각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즉, 엔트로피 증가는 자발적이다. 두 번째,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은 이동한다. 이해하셨죠? 또한 이런 거예요. 열 효율이 마지막입니다.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다.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100줄의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100줄을 일할 수 없다. 내가 100줄을 줬는데 100줄의 일을 하면 뭐라고? 효율이 몇 퍼센트? 100%죠. 이해하셨나요? 내가 100줄을 줬는데 100줄을 다 일하는 기관은 없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뭐 열효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뭘 배울 때가 됐다? 열기관을 배울 때가 됐다. 열기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은? 열기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없어요? 네. 네. 그 증기기관 그게 떠오르죠. 그죠? 증기기관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몰라요? 와트? 알겠죠. 설마. 농담하는 거겠지. 자, 갑니다.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흐를까요? 열이 흐를 거예요. 이렇게 열이 흐를 거예요. 나오는 열을 Q1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열을 Q2라고 하면 그때 그 중간에서 그 열을 이용해 뭐를 한다? 일을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열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기관. 이 열기관은 무엇이 성립할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Q1은 뭐에다가? W에다가 이 열기관이 한 일에다가 뭘 더하면? 그렇죠. 저온의 물체로 들어간 Q2를 더하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얘네들을 효율을 따질게요. 효율 2는 효율 2는 자, 얼마만큼 줬어요? Q1만큼을 줬어요. 1은 얼마만큼 했죠? W만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Q1분의 뭐가 되죠? Q1분의 W 대신에 Q1-Q2, Q1-Q2를 집어넣으면 1-Q1분의 Q2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만약에 이 효율이 100%라면 다시 뭐라고요? 이 효율이 100%라면 2가 1이라는 얘기인데 2가 1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1분의 Q2가 0이어야 되죠. Q1분의 Q2가 0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Q2가 0이라는 거예요. Q2. 그죠? Q2가 0이라는 얘기죠? 이 Q2가 0인 건 불가능하다.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있는데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안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고요?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순환기관이라고 해서 카르노트 기관이라는 게 있고 이 카르노트 기관은 효율이 1-T 뭐분의 T1분의 T2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며 됐죠? 그럼 효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값이 작아야 되잖아. 맞죠? 요 값이 작아야 돼. 그쵸? 그러면 T1과 T2의 차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얘가 일정한 값이라면, 그죠? 상온. 뭐 일정한 값이라면, 이 T1이 뭐야? 되게 커야만 얘가 줄어들죠?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하면 그만큼 뭐가 좋다고요? 효율이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카르노 기관의 효율에 관한 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오늘의 진도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진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 무슨 기관? 연구기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연구 없다 뭐 이런 연구기관. 연구가 있었어요. 되게 미련한. 그 진짜 연구기관은 미련한 짓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자,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 뭐 이렇게. 1종 연구기관은 되게 간단해요. 뭘 어기는 거? 뭘 어기는 거? 제1법칙을 어기는 거. 제1법칙을 어기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럼 제2종 연구기관은 뭘까요? 2법칙을 어기는 경우. 근데 이거를 구분하라고 그러면 잘 구분을 못해요. 학생들이. 근데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1종 연구기관은 되게 쉬워요.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지가 일을 해. 다시. 에너지를 안 줬어. 근데 일을 해. 그럼 뭐라고요? 1종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는 생성 소멸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네. 두 번째, 2종 연구기관은 뭐예요? 2종 연구기관. 2종 연구기관은 이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줬는데 준 만큼 다 일해.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다 일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있는데요. 배가 있는데 배가 엔진이 되게 차. 근데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찬물이 이렇게 나가. 그러면 여기 따뜻한 물 들어오고 찬물 나가니까 어떻게? 그 에너지를 뺏어서 이 배가 쫙 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안 가능하냐면 더운 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엔진이 운영될 만큼 뜨거워지고 나면 더운 물이 들어왔을 때 열이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이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가는데 얘가 고온이 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물체가 열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몇 종 연구기관? 2종 연구기관.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의 세 가지 뭐라고요? 세 가지 의미.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연구기관은 뭘 어겼어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간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는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2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뭐 배웠다고요? 전력학 제1법칙의 의미, 2법칙의 의미. 자, 그럼 정리하자. 1법칙의 의미 뭐예요?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전환될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에너지를 안 줬는데 이래. 그럼 뭐라고요? 제1법칙의 위배. 그러니까 1종 연구기관. 두 번째, 2종 연구기관이라는 건 뭐냐? 2법칙을 위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100을 줬는데 100을 다 쓴다든가 그럼 뭐라고요? 2종 연구기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연력학 제2법칙까지고요. 그럼 우리가 숙제가 막 생기네요? 우와, 행복하다. 어디까지? 네, 65페이지까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배우냐면 뭐야? 특수상대성 이론. 드디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님께서. 아시겠죠?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네.